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동훈 교수가 엮은 세계민담 전집 한국편의 아내 마음 돌이킨 효자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한 부부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남편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주로 아내가 집에 남아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남편은 부모에 대한 효심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아내는 시부모에게 특별히 잘한다고 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할 것도 없는 평범한 며느리였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병환으로 시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시아버지만이 남았다. 먹을 것이며 입을 것까지 영감에 자잘한 뒷수발을 하던 안노인이 죽자 그때부터 차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영감은 아내가 이 세상에 없자 만사를 귀찮아하면서 그 전보다도 더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할머니의 몫이었던 온갖 자질구레한 일이 모두 자식의 몫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신경을 써서 챙겨드렸지만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아들이 집에 있는 날보다 나가 있는 날이 더 많으니 그것이 문제였다. 며느리가 그 몫을 담당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늙은 시아버지 뒷수발이 점점 하기 싫어지는 것이었다. 방문을 열면 한 구석에 놓인 요강에서 나는 찌린내로부터 시작해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시아버지한테서 풍기는 노인 특유의 퀴퀴한 냄새를 더는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항상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저 영감은 언제나 저 세상으로 가나 그래. 하고 혼잣말을 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시아버지를 대하는 며느리의 행동이 고울 리가 없었다. 말대꾸도 없이 퉁명스럽게 대하기 일쑤고 먹을 것 입을 것 등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았다. 특히 음식이 문제였다. 먹을 것을 조금씩만 주면 영감이 대소변을 덜 볼 뿐만 아니라 몸이 쇠약해져서 세상을 일찍 떠나가리라는 생각에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주는 음식의 양을 갈수록 줄이기 시작했다. 음식을 주어도 노인네가 잘 먹지 못할 것만 골라주어서 제대로 먹을 수도 없게 했다. 그렇게 하자 정말로 시아버지는 조금씩 몸이 쇠약해져 갔다. 어느 날 장사에서 돌아온 아들이 그런 아버지한테 문안을 여쭈었다. 아버지, 요즘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갈수록 몸이 쇠약해져만 가시니 걱정입니다. 힘을 내셔야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며느리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면서 말했다. 그래,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나는 괜찮다. 아들이 보니 눈치가 좀 이상했다. 그래서 아내가 잠깐 딴일을 하는 사이에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무언가 불편한 게 있으시죠? 놀랍게도 아버지가 뜻밖의 대답을 했다. 얘야,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뭐, 맛있는 걸 좀 먹어봤으면 좋겠구나.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단번에 그간의 사정을 알아차렸다. 아내가 아버지 음식 수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 아내를 불러서 호통을 치려던 남편은 북받치는 감정을 잠시 누르고 생각해 보았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아내가 아버님을 더 잘 모실까? 아니다. 내가 집을 떠나고 나면 오히려 노인네를 더 구박하게 될 거야. 그렇다고 내내 집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이거 큰일이군. 남편은 서서 무언가를 고심해서 궁리하는 듯했다. 마침 아내가 하던 부엌 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오자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표정을 짓고서 살다 보니 희한한 일도 다 봤다는 듯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여보, 이번에 참 신기한 일을 다 보았어요. 그게 뭔데요? 저 북쪽 지방 평안도에 갔더니
장터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길래 가서 무얼 하는가 보니까 글쎄 중국 사람들이 와서 노인네들을 비싼 값을 주고 사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호기심 서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싼 값을 주고 노인을 사가다니. 글쎄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대체 무슨 수가 났다고 큰 돈을 주면서 노인들을 사가는지 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무 노인이나 사가는 게 아니에요. 잘 먹어서 살이 아주 뽀얗게 오른 남자 노인만 골라서 사가지 뭔가요. 아예 저울을 갖다 놓고 몸무게를 재면서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궁굴리고 있는 듯 아내의 눈동자가 좌우로 계속 움직이자 남편이 슬그머니 그 사이를 헤집었다. 요즘 우리 집 노인네 행색이 말이 아니던데 그 사람들한테 팔아버릴까요? 중국에 가면 호강시켜준다던데. 아니, 그 말이 정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고요. 우리 1년만 노인네를 잘 입히고 잘 먹여서 뽀얗게 살이 오르거든 팔아버립시다. 어머니가 계실 땐 미처 몰랐는데 혼자 계시니 아무래도 귀찮아서 안 되겠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무슨 좋은 수가 난 것처럼 입가에 보조개가 파이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다음 날 남편이 다시 길을 떠나자 그때부터 시아버지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다.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맛있는 음식을 듬뿍 차려 올리면서 남기지 말고 드시라고 권하는 건 물론이고 아예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기까지 했다. 노인은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눈이 동그래졌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속마음도 모르고서 그래, 이거 맛있구나. 너도 좀 먹어봐라. 하면서 차려온 음식을 맛나게 먹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가고 대여섯 달이 가니 노인은 정말로 뽀얗게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더는 방 안에 틀어박혀 퀴퀴한 냄새를 풍기던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힘이 난 데다가 며느리가 잘해줘서 기분까지 좋아지니 노인은 점차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당에 나와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가 싶더니 엄마 손이 채 미치지 못해서 울고 있는 어린 손주를 맡아서는 놀아주고 재워주었다. 밭에 나가서 김을 매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터는 뒷간에서 거름을 퍼다가 밭에다 뿌려주는 일까지 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아버님, 그러지 말고 그냥 방에서 가만히 쉬세요. 만류했지만 영감은 아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뭘 해?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야지. 하는 것이었다. 그럭저럭 1년이 다 되었다. 노인은 그동안 계속 좋은 음식을 잘 먹은 데다 곁들여서 운동까지 한지라 살이 뽀얗게 올라서 아주 팽팽해졌다. 그 모습을 보고서 장사길에서 돌아온 남편이 아내를 불러 말했다. 이제 됐어요. 저렇게 살이 찌고 건강해지셨으니 중국 사람들이 무척 좋아할 거야. 내가 이번 장사길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팔아버리고 올게요. 그러자 며느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펄쩍 뛰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지금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큰 몫을 하는지 알기나 해요. 그리고 아버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신다고요. 맨날 첫날 집을 떠나 있는 당신보다 10배는 나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릴랑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러자 남편은 짐짓 무한한 표정을 지었다. 어허, 그런가? 난 또 그가 남몰래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음은 물론이다. 그 후 부부는 오래도록 노인을 잘 모시며 화목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신동훈 교수가 엮은 세계민담 전집 한국편에 실린 이야기. 안에 마음 돌이킨 효자가 기본 텍스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그리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박물관과
간송미술관의 그림을 각각 한 점씩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근, 김득신, 권용정,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또 크라우드 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 뱅크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